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2023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가장 큰 화두를 다룰 예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경기장에서부터 후방 지원 시설까지 어려움에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과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포지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날두로 불리우는 손흥민의 화려한 변화와 맨유의 깊어진 위기에 대해 오늘 이 동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부진한 경기력에 이어 구단 홍구장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분노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2일 한국 시간 맨유 팬들은 지붕이 새는 장면을 보고 불명예라고 불렀다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 9월 30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전반 25분 요아힘 안데르센에게 선제 실점한 이후 이를 경기 막판까지 만회하지 못하며 0대1로 패배했다. 이번 패배로 맨유는 리그 7경기 3승 4패를 기록해 리그 순위가 10위까지 추락했다. 지난 1989-40 시즌 당시 7라운드를 14위로 마감했던 맨유는 무려 34년 만에 최악의 시작을 기록하며 팬들의 분노가 계속 차오르는 상황이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와 랄프 랑닉 모두 부진했던 지난 2021-22 시즌에도 맨유는 리그 첫 7경기에서 4승 2무 1패로 선전했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DFL컵 우승과 리그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기대를 받았던 턴 하흐 감독의 성적은 더욱 처참했다. 맨유 팬들은 선수들의 부진한 경기력을 비판함과 동시에 턴 하흐 감독의 전술도 지적했다. 턴 하흐는 이날 팰리스를 상대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중앙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했다. 왼쪽 풀백 자원인 루크쇼, 타이럴 말라시아, 세르히오 레길론이 모두 이탈한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암라바트는 앞선 카라바오컵 3라운드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풀백 역할을 잘 소화했기에 턴 하흐는 다시 한번 전술 변화를 택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암라바트의 풀백 기용은 좀처럼 잘 통하지 않았다. 암라바트와 레시포드를 통한 좌측의 공격 작업도 기대 이하였다.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팬들은 턴 하흐의 전술 선택에 대해 왼쪽 풀백에서 암라바트는 불편해 보인다. 차라리 디오고 달롯을 왼쪽 풀백에 쓰고 빅토르 린델레프를 오른쪽 풀백에 써라. 그를 언제까지 풀백으로 쓸 것인가. 담라바트가 낭비된 점이 나쁘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맨유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팰리스전 도중 발생했는데 바로 올드 트래퍼드의 심각한 상태였다. 스포츠바이블은 맨유는 현재 경기장에서 난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드 트래퍼드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몇 년 동안 올드 트래퍼드는 경기장의 노후화와 상당한 기간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지붕이 새는 문제를 겪었다. 올드 트래퍼드는 거의 20년 전 마지막 확장 공사를 거쳤고 문제는 비가 올 때마다 지붕이 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라며 올드 트래퍼드 지붕에서 다시 한번 빗물이 흘러내렸다고 전했다. 맨유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 지붕의 노후화는 이미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비 찰튼 스탠드 구역에서 꾸준히 천장에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맨유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은 이러한 구단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스포츠바이블은 맨유는 현재 경기장에서 난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드 트래퍼드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몇 년 동안 올드 트래퍼드는 경기장의 노후화와 상당한 기간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지붕이 새는 문제를 겪었다. 올드 트래퍼드는 거의 20년 전 마지막 확장 공사를 거쳤고 문제는 비가 올 때마다 지붕이 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라며 올드 트래퍼드 지붕에서 다시 한번 빗물이 흘러내렸다고 전했다. 맨유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 지붕의 노후화는 이미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비 찰튼 스탠드 구역에서 꾸준히 천장에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맨유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은 이러한 구단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 센터백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쓰러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일 한국 시간 마르티네즈는 지난 시즌 막판 부상으로 고생했던 부위가 재발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오른발 중족골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결장 기간은 3개월. 시즌 초중반 중요한 경기들을 모두 빠진다. 맨유는 울상이다.
최근 팀 분위기와 성적이 최악이기 때문. 제이든 산초는 에릭 텐 하흐 맨유 감독에게 항의하다 1군에서 제명됐다. 안토니는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브라질, 영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최근에서야 팀 훈련에 복귀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7경기 만에 4번째 패배를 안았다. 1989년 이후 리그가 개막하고 7경기 구간 맨유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다. 현재 순위는 10위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마르티네즈까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다. 마르티네즈는 지난해 여름 맨유가 영입한 수비수다. 텐 하흐 감독이 강하게 원했다. 아약스 시절 감독과 제자로 만나 마르티네즈의 실력을 높이 샀다. 센터백임에도 정확한 패스, 빌드업 기술,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 등을 높이 샀다. 175cm 단신이지만 공중볼 경합과 1대1 수비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이적료로 4,850만 파운드, 약 650억 원을 투자했다. 텐 하흐 감독은 아약스 때와 마찬가지로 맨유에서도 마르티네즈를 중용했다. 처음엔 단신 약점이 부각되며 수비 구멍 소리까지 들었지만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녹아들었다. 라파엘 바란과 함께 맨유 센터백 라인을 지키는 주요 전력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비야와 경기에서 중족골 골절로 시즌 아웃됐다. 오랜 치료, 재활 기간을 거쳐 프리시즌 때 복귀했다. 시즌 개막 후에도 주전으로 뛰었지만 통증이 재발하며 결국 재차 수술을 받게 됐다. 최근 경기에서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먹어가며 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검사 결과 중족골 골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텐 하흐 감독은 이제야 발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맨유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 팀에 정말 큰 기여를 하는 선수였다. 마르티네즈의 이탈로 경기력이 더 내려갈 거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손흥민은 성공적으로 포지션 변화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좌측 윙어로 활약했다. 함부르크에서 혜성 같이 등장했고 레버쿠젠으로 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 토트넘 후스퍼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PL에 입성했고 득점력 있는 윙어로 명성을 떨치며 PL 득점왕까지 하기도 했다.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윙어로 군림했는데 최근 들어서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 뛸 때가 많아졌다.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랬다. 마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역사상 최고의 윙어로 활약하다가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옮긴 호날두가 떠올랐다. 호날두는 윙어일 때도 득점력이 엄청났는데 중앙으로 이동한 뒤에는 대단한 신체 능력과 득점 감각을 통해서 골을 뽑아냈다. 40대가 가까운 지금도 여전한 득점력을 알 나스르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호날두와 완전히 같진 않지만 좌측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화를 한 건 같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도 스트라이커 영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나서던 시즌 초반에도 손흥민은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제임스 매디슨과 호흡하면서 공격을 이끌었다. 히샬리송이 최악의 부진을 보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썼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기대에 완전 부응했다. 히샬리송이 있을 땐 최전방 무게감이 심각하게 떨어졌는데 손흥민이 나설 땐 달랐다. 압박 강도와 공격 완성도, 역습 파괴력 차이가 컸다. 손흥민은 벌리전 해트트릭,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골 폭죽을 이어갔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득점을 터뜨렸다. 벌써 6골이다. 모두 최전방에 나설 때 터뜨린 득점이다. 리버풀전 이후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득점을 쉽게 하는 것 같다. 이젠 윙어가 아닌 엘리트 센터 포워드로 보인다고 했다. 영국 90미닛 퍼 매치 지은 손흥민은 포처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고 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을 아예 센터 포워드로 분류하는 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손흥민은 윙어보다는 센터 포워드로 인식되는 듯하다. 히샬리송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알레조 벨리스가 대기하고 있으며 겨울 이적 시장에 스트라이커 영입을 한다는 루머도 존재하는데 일단 토트넘의 최전방 1옵션은 손흥민이다. 토트넘은 놀라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손흥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